나는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내 이름은 서지윤, 25살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기도 소리가 웃음소리보다 컸고 조금이라도 평범하지 않은 행동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아버지는 동네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달콤한 목소리와 손끝에서 꽃피는 수놓음, 그리고 향긋한 떡을 굽는 일로 하루 종일 바쁘셨다. 그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시다고 가르쳤지만 마치 나의 모든 선택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용한 불꽃처럼 내 영혼의 틈새를 스치는 따뜻한 바람 같은 것이었다. 나는 단지 정해진 틀 안에서 존재하는 삶이 아닌 혈관 속으로 세상을 느끼며 춤추는 삶을 원했다. 넘어질지라도 그랬다. 그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나는 이준을 만났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걷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교회 벽 너머로 숨을 쉬고 싶어 그곳에 왔다.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회색 낡은 티셔츠에 색바랜 청바지, 오래 신은 운동화를 신고 작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바람에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고요한 숲을 닮은 짙은 초록빛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미소 지었다. 실례합니다.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심리학 대학 과제로 행복과 일상에 대해 조사 중이에요. 아, 네, 도와드릴게요. 나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질문을 시작했다. 진짜로 당신을 웃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 묵직한 파동을 던졌다. 대부분 내 웃음은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답을 찾지 못해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멈춰버린 듯 했다. 좋은 말, 하나님 축복, 교회 가족 모임의 기쁨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미소들은 진짜 내 것일까? 아니면 모두가 바라는 모습에 빌려준 것뿐일까? 모르겠어요. 나는 마침내 속삭였다. 손은 나무 벤치를 꽉 잡았다. 바닥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잊잖아요. 맞았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이 바라던 딸, 모범적인 신자, 조용한 청년으로 살아왔다. 웃는 건 옳고, 기대되고, 안전한 일이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다. 지훈아, 진짜 내가 행복한 게 뭐니? 그의 초록 눈동자에 호기심과 연민, 아마도 진심 어린 인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마도 나는 오랫동안 기대에 맞춰 웃었어요. 좋은 신자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삶은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미소가 내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 사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숨 쉴 공간을 주었다. 살며시 몸을 내게 기울이며 말했다. 아마도 그런 작은 자유의 순간이 행복일지도 몰라요. 기대에서 벗어나 그냥 사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 말은 내게 허락 같았다.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고 판단받지 않고 내 행복을 찾아도 된다는 그럼 당신은요? 나는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가 웃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당신처럼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 미소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 시작될 무언가였다. 그날 이후 며칠은 느리게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짧은 만남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떠올리며 나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존재,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던 그 따뜻한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부분을 살짝 건드린 듯 했다. 수요일 오후, 교회 주보를 준비하며 꽃꽂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문 앞에서 그를 다시 보았다.
하얀 벽과 나무로 된 의자들 사이에서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자 곧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지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부드러웠다. 나는 얼어붙었다. 놀라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 온전히 신성한 곳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너무 편안하게 위준. 나는 꽃다발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손에 들린 백합들이 조용히 땅에 떨어졌다. 꽃잎들이 사뿐히 퍼져 주위에 흩어졌다. 그가 다가와 꽃들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속삭였다. 우리가 동시에 꽃을 잡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여기서 뭐해요? 그가 물었다. 사실 당신 보러 왔어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매일 공원을 지나가며 당신을 기다렸는데 못 봤어요. 그때 당신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일이라니.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교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높은 창문, 다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촛불로 장식된 제단을 천천히 음미하는 눈빛이었다. 아름답네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평화로워요. 내 안식처예요. 나는 무심코 말했다가 곧 깨달았다. 아니, 많은 이들의 안식처죠. 그가 내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숙이 파고들어 내가 조심스럽게 고른 말들 너머를 보는 듯했다. 큰 비밀을 품은 사람 같아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게 당신을 무겁게 하는 거죠. 가슴이 뛰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알 수 있었을까? 침착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생각을 잘 숨기는 편일 거예요. 아니면 그 생각들이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걸지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있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공기 중에 떠돌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는 듯했다. 꽃 정리 도와줄까요? 그가 부드럽게 주제를 바꾸었다. 물론이죠. 나는 안도하며 답했다. 단, 일하는 동안은 심리학 질문은 안 하기로 해요. 약속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자원봉사자예요.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함께 꽃을 꽂고 제단을 꾸미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좋아하는 영화, 읽은 책,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말하며 나는 그가 가진 끝없는 호기심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능에 놀랐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웃었다. 작업이 끝날 무렵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지훈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단 한 개, 약속해요. 네, 물어보세요. 나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나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언제요? 나는 순간 내뱉은 말에 놀랐다. 내일 어때요? 그의 미소가 공간 전체를 밝히는 듯 했다. 내일 좋아요.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꽃피는 느낌을 받으며 동의했다. 그가 멀어지자 내 머릿속은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마치 공원에서 떨어지던 나뭇잎처럼 내 마음도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주는 누구일까? 왜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느낌일까? 그리고 멀리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을까? 다음 날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머리 손질부터 옷 고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무언가 큰 일을 앞둔 사람처럼 느껴졌다. 숨겨보려 해도 가슴은 숨길 수 없었다. 세상이 알도록 심장이 뛰었다. 무언가 새롭고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리는 듯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양평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이미 해는 지기 시작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고 선선한 바람이 더운 공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모든 시작이 된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불안한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때 그가 걸어왔다.
한결같이 낡은 청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무언가 달라진 빛이 있었다.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편안한 걸음으로 내 옆에 앉았다. 서지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볼은 뜨거워졌다. 왔네요. 나는 스스로에게 더 가까운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광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뛰노는 아이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노부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알아요.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 만난 이후로 솔직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했어요. 답을 모르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혀 삼켰다. 대답하려 했지만 그가 내 눈을 마주쳤다. 모든 소음과 시간이 사라지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그는 서서히 다가왔고 마치 상대방의 공간과 두려움을 존중하듯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한순간 망설이다가도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속삭였다. 사라, 그가 내 입술에 닿았을 때 폭발도 불꽃도 없었다. 오히려 깊고 조용한 침묵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부드럽고 수줍은 키스였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손을 살짝 그의 손 위에 올렸고 그 단순한 접촉 속에서 처음으로 내 미소가 빌려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건 내 안에서 우러난 진짜 미소였다. 탈출구를 찾은 듯 했다. 우리가 떨어져 숨을 고르자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연구에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뭐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을 진짜 웃게 만드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조여왔다. 죄책감이 아닌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날부터 이준과의 만남은 달콤한 비밀이 되었다. 가능한 시간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 낮에는 모두가 아는 목사의 딸, 교회에 헌신하는 청년이었지만 밤이나 도망칠 수 있을 땐 나 자신으로 살았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한 여자였다. 그가 천천히 내 세계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밤, 그가 교회 예배에 나타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길이 내게 꽂힌 걸 나는 느꼈다. 아마 뭔가를 감지한 듯 했다. 예배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가 다가왔다. 아름답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이 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의했다. 아직 그를 가족에게 소개할 용기는 없었다. 공식적으로 내 삶에 들여놓기엔 이르다는 걸 알았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각자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하는 듯 했다. 아마 그 인내심이 내가 그에게 점점 더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어느 금요일 오후, 교회 꽃다발 정리를 도와준 후, 그는 내게 집에 와보라고 초대했다.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의 표정과 초대하는 손길에 수락했다. 이준의 집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혼란스러움 속에 특유의 매력이 있었다. 자유로움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좀 지저분하죠. 그는 웃으며 의자 위에 놓인 서류를 치웠다. 앉아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아직 배우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새 오후가 밤으로 바뀌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내가 준비됐는지 물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거의 들릴 지경이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다시 입술이 닿았고 이번엔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얼굴로 올라와 조심스레 움직일 때마다 허락하는 듯 했다. 나는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느끼고 온전히 존재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방에는 찬송가도 내가 그날 이준의 집에서 느낀 감정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부드럽고도 강렬한 그의 손길과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담긴 깊은 관심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의 품 안에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규칙과 기대가 멀어지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가족과 교회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아버지의 엄격한 눈길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주는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하는 듯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 불안을 조금은 덜어주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서지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거야. 내가 그 여정에 함께할게.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다. 이준과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다. 며칠 후 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내 머릿속에는 이준과 나눈 대화와 그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시선이 내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눈이었다. 그녀는 내게 묻는 듯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깊게 파고들어 숨길 수 없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동안 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무슨 일 있니? 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조차 거짓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 순간 이준과의 비밀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켠에서는 가족과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자 한 통이 내 휴대폰에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이준이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길, 끝이 아닐 거야.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 이준과 함께 걷게 될 길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비밀과 선택,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나는 다음 날 아침을 맞았다. 이준과 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가족이 매년 참석하는 전통 축제, 양평의 작은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교회 사람들, 이웃들 모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감시와 기대,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의 장소일 뿐이었다. 아침부터 어머니는 나를 단정한 한복으로 차려입혔다. 곱게 따은 머리칼과 은은한 노란색 저고리, 자줏빛 치마는 마치 내가 교회와 가족의 딸임을 한껏 드러내는 듯 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준과 함께 보낸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 복장이 내 진짜 모습을 숨기려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길을 따라 마을 한복판으로 향하던 중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중 몇몇은 나를 향해 수군거렸고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계와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무거워졌다. 이준과의 일, 누군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잔치가 한창일 때 나는 우연히 교회 장로님의 딸인 민지가 나를 슬쩍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항상 교회 안팎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뭔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족과 이웃들의 기대가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폭발 직전임을 느꼈다. 저녁 무렵 나는 몰래 마을 외곽의 작은 산책로로 향했다.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 생각할 때 찾던 숨겨진 장소였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준이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망설임 끝에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서? 우리 둘 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긴장된 분위기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약속한 장소인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었다. 이준은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고 눈동자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반짝였다. 지훈아,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이건 단순한 만남이나 호기심 이상의 거야. 내가 숨겨왔던 비밀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알 때가 된 것 같아.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일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이준, 무슨 말이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가족과 관련된 일이야? 과거에 어두운 사건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내 삶도 복잡해졌어. 하지만 널 만난 후로는 모든 걸 바꾸고 싶어. 그의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그 비밀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준과 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마주할 진실과 선택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자유와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제 우리 둘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 숨겨진 진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 카페에서 이준의 고백을 들었을 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 마음 위에 내려앉았다. 과거의 어두운 사건이라니,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가 나에게 지금 와서 털어놓는 걸까? 내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이준 씨, 그 사건이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내 가족은 몇 년 전 큰 문제가 있었어. 아버지가 연루된 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지. 그 일로 인해 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기 힘들었고 많은 것을 숨겨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다. 그가 겪은 고통과 비밀이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용기와 신뢰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에게 보여준 관심과 다정함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였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내가 나에게 준 그 작은 자유와 이해가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는 나도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준의 과거가 불러올 파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나의 신념, 가족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나는 내 안에 피어난 자유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비밀, 그리고 우리 둘만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며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준과 함께 걷기 시작한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그의 과거가 내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손길이 내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며칠 후, 나는 교회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평소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끌어올랐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주던 조용한 걱정 어린 시선이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준과 나누었던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어머니는 나를 부드럽게 불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과 교회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그날 밤, 나는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다. 지훈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말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 비밀을 흘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의심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내 선택과 용기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모든 것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으며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교회에서 그 소문이 퍼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아침부터 나는 따가운 시선들에 둘러싸였다. 길을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나를 멀리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실망과 의심, 그리고 어딘지 모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감춰진 걱정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더욱 조용해졌다. 그의 무거운 침묵이 집안 전체를 짓눌렀다.
신앙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나는 처음으로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이준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준아, 나 너무 힘들어. 모두가 나를 등졌어. 내가 선택한 길이 너무 무섭고 외로워.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겪는 고통은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나는 그 불씨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시련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나는 교회 밖 작은 카페에서 이준과 만났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이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 당신도 알고 싶지 않은가? 우리가 마주할 다음 시련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교회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랑마저도 무거운 기대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엄격한 표정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이준과의 관계는 내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이해심은 나를 지탱해 주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마치 숨 쉴 수 있는 공간 같았다.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문에 휘말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는 결국 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는 가운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준은 내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많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역시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 나는 이제껏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두려움과 맞닥뜨린 채 교회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듯했고 속삭임은 바람처럼 내 주변을 감돌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과 아버지의 침묵이 더욱 나를 무겁게 했다. 그들의 기대와 신앙의 굴레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져갔다. 하지만 이준과 함께한 순간들은 나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 어린 눈빛은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게 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매번 그와의 대화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욕망과 두려움을 끄집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돌던 소문이 결국 교회 안까지 번졌다.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나는 목사님 앞에 서서 질문을 받았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는 가운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교회는 잠시 정적에 빠졌고 나는 그 순간 진짜 나로서 서 있음을 느꼈다. 이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어떤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비밀과 진실은 우리 모두를 시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 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이준과의 만남, 그가 내게 보여준 진심,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자유 모두가 내 안에서 묵직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과 교회의 기대는 점점 더 날 조여왔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혼란을 느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생각과 동시에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솟구쳤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이준이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일 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꼭 만나자.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나? 그가 보낸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공원의 오래된 벤치였다. 그곳은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밤 그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고 단호했다. 서지윤, 오늘 할 말이 많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나는 그가 꺼낼 이야기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가족의 과거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고 이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진실 속으로 향할 것이다. 내가 마주할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자.